때리지 마세요.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남자는 또 한 번 비명을 지르며 악몽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똑같은 악몽은 19년 동안 반복되어 남자는 이유를 알기 위해 꿈속의 장면을 그려 꿈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자 19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년 동안 남자를 괴롭힌 그 악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악몽에 숨겨진 진실은 또 무슨 의미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쉬양이고 7살 때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저녁에 악몽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 꿈이 그냥 꿈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생했던 일인지 헷갈려 있습니다. 쉬양은 7살 때 연필로 꿈속에 흩어진 기억을 종이에 그렸습니다. 악몽은 항상 어둡고 습한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작은 방에는 창문 하나가 있었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또 이상한 남자 2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앞머리가 까졌는데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쉬양은 그림 속에서 2 남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표시하였는데 그들이 꿈속에서 한 여자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중 머리를 뒤로 한 남자는 심지어 날카로운 무기로 여자를 찔렀습니다. 매번 쉬양이 여기까지 꿈꾸게 되면 온몸이 불편해지고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는 2명의 어린 소년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가 바로 쉬양이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구타당한 여자가 바로 본인의 생모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과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통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방 밖으로 끌려나가더니 문 밖에서 비명이 울리게 되었는데 어린 쉬양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꿈속 방 안의 창문은 어린아이가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밟고 창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동생은 형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그냥 자리에 서서 울기만 하였습니다. 쉬양은 할 수 없이 동생에게 숨어 있으라고 하며 내가 먼저 나갈게. 무서워하지 말고 엄마하고 내가 널 구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한 후 쉬양은 창밖으로 기어나와 마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쉬양은 집 앞마당에서 가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들켜 그들은 쉬양을 다시 묶은 후 방 안으로 데려가 구타하며 아이에게 말 좀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마다 쉬양은 꿈속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요. 쉬양의 이 꿈은 19년 동안 반복되었지만 그는 현재의 부모에게 꿈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는 인신매매로 부모의 집으로 오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는 쉬씨가 아니라 자우융융, 일명 아용이라고 불려졌었습니다. 아용은 이미 본인의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7살 때 남동생과 같이 어머니를 따라 시골 시장에서 장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명의 웅장한 남자가 그들의 길을 막아 아용의 어머니를 억제했으며 아용과 동생도 붙잡아 그들을 어두운 오두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꿈속에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아용의 기억에도 그때부터 공백이 생겼는데 그냥 한 낯선 부부가 그를 지금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만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떠오르는 기억과 악몽을 통해 아용은 자신이 인신매매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깨닫게 된 아용은 그때로부터 새로운 집에서 탈출하는 걸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씨 가족은 아용에게 몹시 나쁘게 대했는데요. 집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은 전부 그에게 시키고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기만 하면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아용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용은 나이가 어리지만 참을성이 많았는데요. 그는 노트에 본인의 납치당할 때의 장면을 모두 기록하였으며 또 자신의 학생증에 있는 어릴 적 사진을 보관하여 주 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용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그의 양부모는 그가 그만큼 배우면 됐다고 생각하여 13세의 아용을 베이징으로 보내 옥을 조각하는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아용은 본인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양부모에게 달마다 고정된 생활비를 보냈는데 나머지의 돈은 생계를 유지하고도 좀 남게 되어 그때부터 진짜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용은 인터넷에 19년 전 주변에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잃어버린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다 아융은 가족 찾기 자원봉사자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처음 자원봉사자들은 그가 꿈속의 내용 때문에 가족을 찾겠다는 말에 믿기 어려웠는데 아융은 본인의 꿈이 현실이라고 주장하여 자원봉사자들은 결국 아융을 도와 그의 가족을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융의 꿈이 유일한 단서인데 이는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융과 자원봉사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였는데요. 이때 누군가가 아융이 꿈속의 장면을 종이에 그릴 수 있다면 그가 기억하는 모든 걸 그려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융은 기억 속의 고향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의 어린 시절의 집은 평범한 벽돌집이었습니다. 집 옆에는 대나무 숲이 있었고 문 앞에는 개울이 있었습니다. 새해와 축제가 있을 때마다 마을에는 용등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용이 기억하는 용등춤과 놀이배 등의 풍습은 중국 각 지역에 전부 있어 유용한 단서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림 속 집 옆에 있는 아주 높은 대나무 숲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는데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중국 북부에는 대나무 숲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아용의 가족이 아마도 남쪽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범위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중국이 워낙 커서 조사를 시작하려면 계속하여 범위를 좁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아융은 또 한 번의 우연으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날 아융과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식탁 위에 황량펀이라는 반찬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량펀은 어묵 같은 반찬인데 사실 보기 드문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찬을 한 입 먹은 아용은 갑자기 어렸을 때 황량펀을 먹어본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황량펀은 중국 쓰촨성과 충칭시에 있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거라 아용이 사람을 찾는 거에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용은 자신이 쓰촨성 혹은 충칭 출신인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게 되자 무의식적으로 고향 이름이 비고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그들은 마침내 비고향이라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아용의 기억 속에 고향과 매우 유사하여 모두 드디어 아용의 고향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19년 전 그곳에 실종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한 집 한 집의 주민들을 찾아가 주위에 19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침내 아융은 한 어르신으로부터 이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19년 전에 카이장현 용신진의 한 가정에서 두 아들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오 씨의 가족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의 말에 흥분해하며 바로 현지 경찰서에 연락하였습니다. 연락받은 경찰은 아용의 사건을 중요시하며 파일을 꺼내 확인한 결과 자오다이프라는 남성이 18년 전에 아내와 두 아들이 실종됐다고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큰아들의 이름은 자오융융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자오융관이었습니다. 아용은 매우 기뻐하며 바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오다이프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자오다이프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에게 10년 넘게 실종한 큰아들이 그를 찾아왔다고 하자 자오다이프는 우선 경찰이 왜 그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소식에 그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오다이프와 아용이 만나자마자 두 사람은 상대방을 한눈에 알게 되어 바로 포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드디어 19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용과 그의 생부는 함께 앉아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용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다 아버지는 매우 놀라하며 엄마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우다이프는 아내와 아들들이 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게 되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용의 꿈속 장면이 사실이라면 그의 어머니는 19년 전에 이미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용 부자는 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게 진술하며 아용이 그린 그림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아무런 증거물이 없었지만 경찰은 무시하지 않고 바로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용을 매매한 유기범을 찾게 되었는데요. 유기범은 아용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지만 아용의 남동생이 누구에게 팔렸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용의 남동생은 우청파로 바뀌었는데 두 형제는 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심지어 본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도 지난 19년 동안 형과 똑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낯익어 보이던 여자가 나쁜 사람에게 구타당하는 장면인데 그냥 동생 조우윤관의 입장에서 보게 된 겁니다. 동생의 말에 아용은 더욱 당황해졌습니다. 곧 경찰은 주모 부지첸을 체포하였습니다. 부지첸이 바로 앞머리가 까진 남자였는데 아용의 악몽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용과 가족들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9년 전에 이미 참변을 당하여 부지첸의 뒷마당에 묻혀 있었습니다. 인신매범이 검거되어 세상 떠난 지 오래된 어머니가 발견되었고 그의 동생 자오윤관도 다시 만나게 되어 사건은 마침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용은 드디어 본인의 노력으로 가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다시 만나게 되어 그들은 아주 기뻐했지만 너무 오래 헤어져 살아 서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동생은 아주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되어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좋은 직장을 다니며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여 베이징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두 아들들을 수년 동안 찾다가 결국 재혼하여 또 2명의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용의 옥조각 가게는 광둥성에 있고 그만이 대부분의 수입을 가족 찾는 데 쓰게 되어 36세가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동생을 찾았지만 여전히 혼자 생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아용은 본인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대량의 시간과 재력으로 가족을 찾는 거에 동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